자, 오늘은 엔비디아 중국 판매 금지 이슈와 함께 최근 폭등한 중국 주식에 대한 의견을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기 침체가 없을 거다, 미국 주식은 계속 이제 골디락스를 맞이할 거다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간단하고 컴팩트하게 정리했으니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상당히 재미있는 뉴스가 있었죠. 중국에서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를 사지 말라라는 지침이 내려왔고, 심지어 또 미국에서도 야, 엔비디아 중국의 그래픽카드 팔지 마라 라는 말이 나오면서 야, 엔비디아 또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당연히 악재 아니야? 라는 그런 불안감이 시장을 뒤덮었어요. 그도 그럴만한 게 엔비디아의 중국 판매는 예전 같은 경우 거의 30%에 다다랐는데, 이게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하도 두드려 맞다 보니까 거의 점유율이 5%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풀어주면서 10%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또 엔비디아가 표적이 되면서 기껏 중국 다시 잘 팔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엔비디아는 불안해지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하고자 합니다. H20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엔비디아의 H200 칩의 다운그레이드 버전인데, 사실 성능이 막 한 20%? 30%밖에 안 되고 가격은 거의 절반이다 보니까 원래 엔비디아 칩보다 가성비가 거의 쓰레기였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제 이거마저도 없다 보니까 이 칩을 사려고 엄청난 품귀 현상이 일어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는 이것도 사지 마라 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온 상황이고요. 자, 그 대신에 야, 너희 우리 자랑스러운 화웨이 칩을 써라. 이게 화웨이 910이라고 제가 알기로 중국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돌아가는 반도체 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스펙시트에 들어가는 성능 보면 H100이랑 거의 유사해요. 이게 비슷하거나 살짝 모자란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H100 대신에 이걸 쓰라고 보조금을 엄청 지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거의 뭐 절반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것만 봤을 때는 가성비가 정말 짱이잖아요. 야, 이제 엔비디아 대신에 중국에서는 화웨이 칩을 쓰겠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전부 다 틀렸어요. 자, AMD의 MI300X랑 인텔의 가우디 3, 얘네도 스펙시트상 성능은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가격은 싸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단 말이죠. 그러면 얘네 거 많이 사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다들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게 네트워크를 모르는 사람이 저지르는 전형적인 오류입니다. 이게 개별로 봤을 때는 성능이 비슷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개별로 된 그래픽카드를 묶어서 렉을 만들고 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 그 성능이 현저하게 달라집니다. 자, 엔비디아의 장점은 칩의 깡성능보다도 사실 저는 이 네트워킹 효과로 생각을 해요. 여러 개로 묶을수록 가성비가 좋아지는 거예요. 자, 자체 네트워킹 표준인 인피니밴드랑 NVLink 같은 기술을 활용하고 데이터 프로세싱 유닛이나 트랜시버 등 다양한 부품이 엔비디아에 맞게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제품을 묶을수록, 그러니까 많이 살수록 가성비가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이 있단 말이죠. 아까 말했던 화웨이 910, 이 칩을 실제로 묶어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뭐 바이트 댄서라든지. 그런데 실제로 개발자들이 느끼는 체감 성능은 거의 뭐 3배, 4배씩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뻥 스펙이라고 하죠. 스펙 시트에 적혀진 수치만 갖고는 절대 그 성능을 보장해주지 않아요. 이게 실제 사용 성능이 얼마인지를 측정을 해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정말 엔비디아가 압도적입니다. 솔직히 엔비디아 칩보다 자기가 낫다라는 주장은 지금 여러 반도체 회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막상 싸움 붙여보면 거의 상대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킹 성능뿐만이 아니라 이제 쿠다를 비롯한 라이브러리, 소프트웨어 스택 자체가 넘사벽이에요. 엔비디아 생태계를 벗어나서 AI 딥러닝을 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지금 모든 기업들이 눈에 불을 켜고 엔비디아 대안을 찾고 있는데, 찾으면 찾을수록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이거 엔비디아가 오히려 선녀였다, 엔비디아 가속기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거 바가지 아니냐라는 비판이 정말 많았는데, 야, 다른 거 써보니까 다른 건 그냥 바가지 수준이 아니더라, 도무지 못 써먹겠다라는 게 이제 개발자들 사이의 중론입니다. 결국 중국 개발자들도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어요. 정부가 내린 건 그리고 구두 지침이에요. 이게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라는 게 현지 언론의 주장이고요. 사실상 H20은 계속해서 불티나게 팔릴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H20이 안 팔리면 어떡하냐? 사실 이 H20을 생산하던 TSMC의 COWS-S 패키징 라인을 이제 블랙엘 B100A 혹은 B200A로 대체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떠드는 만큼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도대체 이런 뉴스가 나와서 엔비디아가 막 떨어지고, 이게 저는 납득이 안 되긴 하는데, 정말 핫한 주식인 만큼 그만큼 노이즈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주식이 거의 일주일에 10%가 넘게 올랐어요. 이제 상하이랑 선전을 시가총액 300개를 모아서 만든 이제 CSI 300, 한국으로 치면 이제 코스피 200 같은 개념인데, 이게 무려 10%나 넘게 올랐어요.
그리고 알리바바나 텐센트, 이 중국의 빅테크를 모아서 만든 지수인 항생테크 지수의 2배 레버리지 C웹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이게 20몇에서 거의 50까지 왔으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2021년 고점이 거의 1100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홍콩과 중국 빅테크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기도 했고 이제 2배 레버리지다 보니까 거의 95% 이상 하락을 하는 상태입니다. 이제 1100에서 20까지 갔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너무 아찔하지 않나요? 어쨌든 최근 중국 주식이 엄청나게 오른 이유는 그냥 시진핑이 대놓고 말을 했어요. 경기를 살리겠다. 자, 핵심은 이제 지준율을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파격적인 유동성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진핑이 어떻게 보면 직접 개입을 했다. 자, 이거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중국은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관치 국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본격적으로 야 부동산 살리겠다, 주식 시장 살리겠다 라는 말을 꺼냈다는 건 이 정책적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까지 직접적인 워딩을 쓴 적이 최근 2년간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정부가 제대로 마음을 먹었고 이 조치가 시장에 활력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이 솟아오르는 중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이 랠리가 과연 지속 가능하냐? 자, 중국의 지정학적인 문제, 게다가 지금 많이 무너져 있는 부채 문제나 장기적인 경제 둔화, 이게 단순히 이 정도 정책 갖고 극복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기 정말 어렵다. 아직까지는 사실 아무도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설문조사인데 중국 대용주 지금 투자할 만하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한 50% 정도가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다, not sure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즉시 투자를 해야 된다, 혹은 25년 상반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비중도 꽤나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합니다. 예전에는 중국 하면은 절대 못 믿는다, 중국 주식 절대 투자하지 말라는 분위기가 거의 2, 3년 동안 지속이 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진짜 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국 주식 정말 신중하게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신흥국 주식이라는 테마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국가별 해지를 하겠다라는 의도, 소액을 넣겠다, 너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진짜 큰 돈 싸서 들어가는 건 진짜 말리고 싶긴 합니다. 이 중국의 랠리가 단기간일지 지속 가능한 성장일지는 진짜 아무도 몰라요. 이게 계속해서 블록버스터급 후속 조치가 나와줘야 되고 내수를 바탕으로 실물 경제가 살아나는지 이 지표들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이 정책 효과로 인한 단기 축포고 이게 실제로 이펙티브한지 정말 확인이 되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쪼록 폭등에 불나방처럼 뛰어들지는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다가 다시 풀리는 그런 현상이 왔을 때 침체가 일어난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일드 커브 곡선으로 침체 확률을 계산을 해봤는데 대략 58%가 나왔다고 합니다. 경기 침체 이슈가 이제 실업률과 맞물리면서 꽤나 화두가 됐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그런데 이제 제가 가장 최근 들어 나온 지표들 10개에서 15개를 분석 종합한 결과 경기 침체 확률이 생각보다 훨씬 낮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리뷰를 하려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왔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료인데 미국 상무부랑 골드만삭스에서 조사를 한 결과 이제 초과저축 수정치를 발표를 했어요. 물론 미국인들이 저축을 거의 안 하는 성향이 많습니다. 진짜 하루 벌어 하루 쓰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이 세이빙에 대해서 상당히 박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더 이상 소비 여력이 없는 게 아니냐, 혹시나 신용카드 연체율이 너무 올라가서 미국의 경제가 위태해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의 관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정치 발표된 거 보니까 그렇게 심각하진 않은데?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가게뿐만 아니라 기업 역시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게 막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일단은 작은 기업들이 부도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거의 역사적 저점에 가까워진 상태라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미국 경제는 상당히 견조해요. 자, 그리고 또 인상적인 자료가 하나 있어서 들고 왔는데 NBER이라는 전미경제연구소가 있어요. 자, 이 기관이 어떤 기관이냐면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를 발표하는 기관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기관에서 3가지 이상 시그널을 보내면 보통 경기 침체라고 판단을 합니다. 실제로 22년, 23년 이슈가 있을 때 이 시그널이 2개까지 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1개로 바뀌었다가 이번에는 아예 0, 그러니까 징후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기타 저 같은 유튜버 따리가 아니라 이건 전미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거기 때문에 꽤나 신뢰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공신력 있는 기관이고 신뢰성이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면 진짜 침체를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강하게 뒷받침해주는 게 이제 GDP 성장률이죠. 24년 3분기 GDP 성장률이 3.1%로 또 상향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영 상태가 안 좋은데 미국은 진짜 방장 사기맵인지 이 GDP 성장률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성장률이 3.1%인데 여기서 이제 경기 침체 얘기를 꺼낸다는 건 그냥 어그로가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어쨌든 이렇게 주식과 위험 자산의 점점 우호적인 환경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의 60%는 미국 주식을 선호한다라는 서베이 결과가 있었고요. 자, 이제 시장의 생각은 한쪽으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금리 인하로 인한 인플레이션 리스크나 실업률 리스크, 침체 리스크가 우려가 있었다면 이제는 대부분의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골디락스 경제 쪽을 많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또 어제 파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제 경제가 지금처럼 괜찮다면 0.25%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B컷 0.5% 기대감을 일축시킨 거예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가 지금처럼 괜찮다면이란 말입니다. 애초에 전제가 미국의 경제는 상당히 건강하다는 걸 이미 깔아버렸습니다. 자, 이 말은 사실 0.25를 내리든 0.5를 내리든 크게 상관이 없다 수준이에요. 어차피 금리는 계속해서 내려갈 거고 현재 나오는 지표들을 종합해봤을 때는 골디락스 쪽에 무게가 엄청 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팩트셋이라는 상당히 유명한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가 뭐 하는데냐면 기관의 다양한 예측치를 통계를 내는 곳인데 그 통계 종합해보니까 1년 후에 S&P 지수가 6,300을 전망하더라고요. 이게 지금보다 거의 10%가 오른 수치죠. 물론 뭐 이거 틀린 적도 많았고, 야 모두가 잘 된다고 하니까 괜히 또 불안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뭐 또 위험 신호를 억지로 좀 찾아내려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